안녕하세요. 네. 장비 대여 시설 교육의 담당자 정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센터에 있는 장비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카메라랑 그리고 카메라의 사용법, 그리고 카메라의 작동법, 간단한 작동법이랑 그리고 이제 렌즈. 렌즈는 이제 단렌즈랑 줌렌즈 하나씩 준비를 했고요. 이 친구들의 사용법이랑 간단한 설명 그리고 다른 부수 기재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카메라는 소니에서 나온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미러리스 카메라고 알파7S3라고 하는 그런 기종의 카메라예요. 얘도 지금 현재 미디어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대여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목록 중에 하나인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카메라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사용법을 조금 숙지하셔서 오셔가지고 빌려가셔서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리실 때, 대여하실 때 그때도 여기 계신 강사님들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외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형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카메라 모드를 바꾸는 다이얼입니다. 얘는 카메라의 노출을 조금 영향을 주는 그런 다이얼이고요. 우리는 영상을 찍는다고 생각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비디오 모드거든요. 얘로 먼저 바꿔 두시고요. 먼저 카메라를 작동하려면 우리가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카메라에 전력을 넣어줄 수 있는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배터리 이렇게 생겼고요. 배터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단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카메라 밑에 부분에 보시면 여기 카메라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이 파란 색깔 요게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않게 고정해주는 그런 레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향에 맞게끔 이렇게 넣어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넣어주시고 다시 닫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카메라에 배터리가 들어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카메라로 녹화를 하려면 메모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조그만한 저장 장치 SD 카드라고 하죠. 이게 이제 존재해야 됩니다. 얘는 센터에서 대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SD 카드. 여러 군데에서 많이 파니까 여러분들이 구비를 잘 해주시고요. 자, 얘도 여기 카메라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딸깍 한 다음에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슬롯이 나옵니다. SD 카드 슬롯이 나오고 이제 듀얼 슬롯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꽂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녹화도 되고요, 동시 녹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잘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닫아주시면은 이제 메모리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녹화를 할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미러리스 카메라는 렌즈가 탈착식입니다. 렌즈가 탈착식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바디 캡이 있습니다. 바디 캡. 얘를 열면은 이 앞에 센서가 이렇게 나와요. 카메라 이제 처음 만지실 때 가장 주의하실 게 이 센서를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 센서를 손으로 이렇게 건드리거나 혹은 너무 센 광에 노출을 계속 시키거나 그렇게 하면은 센서가 망가져요. 카메라에서 가장 비싼 그런 부품 중에 하나가 센서, 이 카메라 센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이 센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이동하거나 이럴 때는 이 바디캡을 바디에다가 꼭 낀 다음에 이동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벗긴 채로 막 다니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물질도 이제 들어가면은 취약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렌즈, 카메라 렌즈를 이 바디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 줄 겁니다. 이 렌즈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 렌즈는 소니에서 나온 2470이라는 렌즈입니다. 2470GM이라는 렌즈고요. 굉장히 좋은 렌즈 라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F2.8 2470 GM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화각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3mm의 화각부터 70mm의 화각까지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렌즈에는 조리개가 있습니다. 그 조리개의 값을 여기다가 표기해 놓은 거고요. 이 숫자가 낮을수록 밝은 렌즈입니다. 그 조리개는 이 다이얼을 돌려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리개가 있고 이 줌링을 이렇게 해가지고 줌인 줌아웃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23mm부터 70mm까지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이얼은 여러분들이 포커스 맞출 때 사용하는 그런 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링, 포커스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조리개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렌즈에도 렌즈 캡이 있습니다. 얘를 열면은 여기 안에 이제 경통이 보이고, 여기도 취약합니다. 먼지나 혹은 사람 지문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이동할 때나 그냥 이렇게 보관할 때 항상 이 캡을 닫아 놓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앞캡, 캡을 열어야 보입니다. 캡을 열어야 이제 카메라에 장착했을 때 보이고요. 가끔씩 캡을 이렇게 안 열고 왜 안 보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 캡을 안 열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이제 줌 렌즈가 아니에요. 하나의 화각대만 표현해 줄 수 있는 단렌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조리개 값이 표기되어 있고요. 화각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23mm만 찍을 수 있다 라는 게 표기되어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F 값이 더 낮죠. 더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줌 렌즈보다 더 밝게 찍을 수 있는 그런 렌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광이 없는 환경에서 사용할 때 더 좋겠죠. 그리고 줌 렌즈보다 훨씬 더 정확한 미리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줌 렌즈에서 24mm와 이 단렌즈의 23mm는 조금 다릅니다. 줌 렌즈에서는 이 미리수마다 조금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23mm, 이 단렌즈는 딱 그 화각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줌 렌즈보다 우리 선예도라고 하죠. 선예도가 조금 더 훨씬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크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가볍다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23mm 렌즈를 한번 그러면 이 바디에 결착을 한번 시켜 볼게요. 자, 먼저 보통 여러분들 렌즈를 교환하실 때는 딱 몸이 안정적으로 내가 편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불편한 자세로 하다가 렌즈를 떨어뜨리거나 바디를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데 앉아서 하거나 좀 자기 몸이 좀 편안할 때, 그럴 때 이제 렌즈를 교환해 주시면 되고, 여기 일단 바디 캡을 엽니다. 바디 캡을 열어 주시고, 여기 마운트에 보면은 하얀색 점이 있습니다. 하얀색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렌즈 캡을 열어 보면은 여기 옆에 하얀색 점이 있습니다. 여기 하얀색 점 옆에 E 마운트라고 적혀 있고, 여기 하얀색 점이 있는데 점들끼리 이렇게 맞물려서 낍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렌즈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딸깍 소리가 납니다. 딸깍 소리가 나면은 이제 결착이 다 된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앞캡을 딱 빼주시면은 이제 바디에 완전히 결착이 돼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준비가 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한번 켜보겠습니다. 우리 키는 버튼은 여기 위쪽에 보면 여기 온오프 있죠? 여기를 온으로 딱 이렇게 딸깍 해주시면 되고, 여기 뒤에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얘를 이렇게 열어주면은 이렇게 LCD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킨 상태에서 여러분들 바로 찍는 게 아니에요. 바로 찍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메뉴 버튼이 여기 있거든요. 메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막 설정 창으로 이동하게 돼요. 여기 촬영에서 화질 녹화에 들어갑니다. 화질 녹화 들어가서 여기 파일 형식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지금 선택되어 있는 XAVC SHD와 XAVC S 4K입니다. 이 XAVC S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상의 코덱을 얘기하는데요. 그냥 이거는 해상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덱이 해상도가 아니고 이 XAVC S 옆에 있는 4K 혹은 HD,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해상도를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해상도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코덱은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좀 저렴한 SD카드를 사용을 하실 때는 이 밑에 있는 I가 붙어 있는 코덱이나 위에 있는 코덱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조금 높은 코덱들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후반 작업에서의 관용도나 촬영 결과물에 조금 영향이 가는데요. 근데 거의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막 상업 영화를 찍거나 영화 작업을 한다가 아니면 간단한 촬영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XAVC S로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나는 FHD로 할 건지 4K로 할 건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굳이 4K로 촬영을 할 게 아니면 4K로 촬영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용량이 그만큼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FHD보다 용량이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화질이 좋아야 되거나 혹은 후반에서 편집 과정에서 크롭을 하거나 뭔가 그럴 때 이 화면을 좀 잘랐어야 되거나 이럴 때가 아니면 여러분들 FHD로 해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설정에 들어가시면 녹화 프레임 속도를 설정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녹화 프레임 속도를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24프레임부터 120프레임까지 있는데 이 프레임 속도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영상은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초당 몇 장의 사진으로 영상을 찍을 거냐는 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프레임이면은 1초당 30장의 사진으로 영상을 찍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 영상이 좀 부드러워져요. 영상이 부드러워지고 이 프레임 수가 많을수록 우리가 후반에서 슬로우 모션 같은 거를 줄 때 부드러운 영상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프레임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사용하는 그런 목적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24프레임은 영화를 찍을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30프레임은 우리 방송국 표준입니다. 그리고 60프레임 이상은 이제 스포츠를 촬영할 때 혹은 슬로우 모션을 촬영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그 목적에 맞게끔 이 녹화 프레임 속도를 설정을 해주셔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는 뮤직비디오를 찍을 건데 뮤직비디오는 보통 30p라고 생각하시는데 나는 좀 시네마틱한 느낌을 원해. 그러면은 뮤직비디오든 아니면 방송을 찍든 24프레임으로 놓고 찍으면 됩니다. 전혀 무관하고요. 뭔가 틀리고 뭐가 맞다 이건 없습니다. 그냥 보통 그 영화를 24프레임으로 찍는다. 방송이라고 해가지고 꼭 30프레임으로만 촬영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영화는 24프레임을 좀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영화는 눈에 익었기 때문에 그 프레임 속도가 다른 프레임으로 찍게 되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상업 영화들, 독립 영화들, 모든 영화들이 24프레임으로 찍히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24프레임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녹화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8비트, 사둘형 8비트라고 있고 사둘둘 10비트라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색을 카메라가 기록할 수 있는지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카메라에는 색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색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색 영역에서 이만큼의 색을 좀 더 표현을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숫자랑 이 비트 수가 내려가면은 그 색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런 영역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낮으면은 용량이 작아지고요, 높으면 용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색을 많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촬영인데 굳이 높게 찍을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색이 좀 중요하다, 아트적인 요소가 좀 중요하다, 영화를 찍는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비트 수를 크로마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크로마 샘플링이랑 비트를 조금 높게 설정을 해서 촬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후반에서 뭐 색 보정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관용도가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생각하셔서 설정을 하시고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 설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촬영을 할 준비가 거의 90%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촬영을 하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 영상물의 밝기, 노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카메라 밝기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어두운 것 같은데 얘를 밝히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노출에 관여하는 그런 요소들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렌즈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조리개가 있고, 그 다음에 ISO라는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라는 요소.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카메라의 밝기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이제 카메라는 설명을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숫자들이 많습니다. 숫자들이 많고 여기 보면은 ISO라고 적혀 있어요. ISO라고 적혀 있고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밝기가 밝아져요. ISO는 그 센서의 민감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민감도가 높아질수록 여러분들 밝기가 밝아지는 거고요. 낮출수록 어두워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대신에 이거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ISO는 카메라의 센서의 민감도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민감도를 너무 높여버리면 여러분들 카메라 영상물에 좀 영향을 많이 줍니다. 노이즈가 많이 생겨요. 영상에 노이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800 정도 혹은 조금 이제 광이 없는 좀 어두운 환경이면은 뭐 한 1600, 3200까지 사용을 해주시는데, 이미 1600 정도에서 노이즈가 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LCD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촬영할 때는 우리가 좀 많은 양의 광을 확보를 해두는 게 기본적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거나 우리가 조명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ISO를 조금 높여가면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뭐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런 영상이나 혹은 그냥 뭐 방송, 그냥 그 정보 전달이 더 중요한 그런 영상을 찍을 때는 사실 노이즈가 조금 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뭐 크로마 서브 샘플링이랑 이런 거 높게 설정하는 것처럼 영화나 뭔가 아트적인 거 좀 색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상도가 좀 살아 있어야 된다, 노이즈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촬영 환경에서는 여러분들 ISO를 너무 높이면 안 됩니다. ISO는 800 정도가 적당하고요. 500에서 800 정도 놓고 나머지 조리개랑 셔터 스피드로 조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조명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조명을 사용할 수 없을 때 ISO도 적절히 설정을 해주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셔터 스피드를 보겠습니다. 다이얼을 돌려주면은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데요. 이 숫자가 내려갈수록 셔터 스피드는 내려갈수록 밝아집니다. 카메라가 지금 숫자가 내려가는데 밝아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올라갈수록 셔터 스피드가 올릴수록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8000분의 1까지 되네요. 그래서 이 셔터 스피드는 여러분들 카메라 센서 앞에 이제 셔터가 있습니다. 그 셔터가 닫혔다 열렸다 하는 속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올라가면은 그 속도가 더 올라가는 거고요. 숫자가 내려가면은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속도가 느려지면은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빛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밝아지는 거고, 올리면은 셔터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많이 이제 없어져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어두워지는 겁니다.
근데 영상 찍을 때는 셔터가 닫혔다 열렸다 하진 않아요. 전자식 셔터로 이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는데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녹화 프레임 속도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녹화 프레임 속도의 2배로 놓는 게 이제 FM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48분의 1로 놓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야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영상물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그냥 보편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셔터 스피드를 내리면 내릴수록 여러분들 이제 잔상 같은 게 좀 생기기 시작해요. 24프레임으로 설정을 했을 때 이 셔터 스피드를 24분의 1 밑으로 내리게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 잔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잔상이 이제 생기면은 기본적으로 영상 찍을 때는 별로 좋지 않죠. 누군가 뭐 술에 취한 느낌 혹은 뭐 약간 몽환적인 느낌을 줄 때 나는 이 기법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은 이 셔터 스피드를 조절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상시등, 우리 상시등이라고 하죠. 그냥 상시등을 켜놓고 이제 촬영을 할 때 셔터 스피드가 60 이상이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플리커라고 하죠. 이렇게 화면 앞에 막 이렇게 검은색 줄이 막 이렇게 가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플리커 현상인데, 그거는 이제 셔터 스피드랑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형광등 표준은 주사율이 60Hz로 되어 있는데요. 그 주사율을 셔터 스피드가 넘는 순간 그런 플리커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헤르츠를 넘게 설정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시등을 사용하면서 영상을 찍을 때는 이 셔터 스피드를 60 이상으로 놓으면은 플리커가 생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거를 주의하셔가지고 촬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개로 넘어갈게요. 조리개는 숫자가 내려갈수록 밝아지고요. 올라갈수록 어두워집니다. 지금 숫자를 내리면 엄청 밝아지죠.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올릴수록 어두워집니다. 이 조리개는 전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센서의 민감도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올렸다 내렸다 해도 노이즈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숫자를 내려가지고 찍으면은 여러분들 포커스가 맞는 영역이 좁아집니다. 얕아진다고 하죠. 포커스가 맞는 영역이 얕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리개를 낮게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는 흔히 아웃포커싱이라고 하죠. 아웃포커싱이 잘 됩니다. 그래서 사진 찍거나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조리개를 이렇게 많이 열어놓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건 이제 그냥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포커스가 어느 일부분에만 맞아야 된다 하면은 포커스의 심도를 여러분들이 이 조리개로 조절을 해가지고 촬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조리개를 뭐 2.8로 두면은 다른 ISO나 셔터 스피드를 조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밝기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리개는 숫자가 낮아질수록 밝아지고 높아질수록 어두워진다. 그리고 조리개는 이렇게 렌즈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있습니다. 동그랗게 있고 숫자가 낮아지면은 이렇게 조리개가 쭉 닫히는 거예요. 닫혀서 이렇게 좁아지면은 빛이 들어오는 양이 적어지는 거고, 이렇게 조리개 값이 낮아지면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구멍이 커지죠. 구멍이 커지면은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밝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밝기에 맞춰가지고 촬영을 할 준비가 된 거고요. 카메라에 있는 이 LCD 모니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이렇게 돌아가기도 해가지고 뭐 셀피로 찍을 때 이렇게 셀프로 찍을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면서 찍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랑 일치시켜가지고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은 여러분들 여기 위에 있어요. 빨간 색깔 여기 보이죠? 얘를 누르면 이제 녹화가 됩니다. 지금 녹화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녹화 종료를 할 때도 똑같이 녹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녹화가 된 거고요. 자, 녹화를 눌렀을 때 이렇게 화면에 여러분들 빨간색이 떠요. 상단에 REC라고 뜨는데
레코딩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REC가 없어지면서 스탠바이라는 그런 표기가 나옵니다. 레코딩이 지금 안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레코딩이 안 돈 상태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프로들도 가끔 하는 실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잘 확인을 하고 레코딩이 잘 돌고 있는지 더블 체크를 여러분들이 스태프들이랑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 촬영 중간에 우리가 내가 찍은 거를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여기 재생 버튼 있죠. 재생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촬영한 촬영본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찍은 거 이거 봐야겠다 하면은 이렇게 아까 찍은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프리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카메라의 밝기, 노출까지 간단하게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비를 빌리시기 전에 사용을 안 해보셨다면은 꼭 영상이나 다른 영상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신 후에 빌려 가셔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센터에는 이 미러리스 카메라 말고 이 캠코더도 있습니다. 소니사에서 나온 캠코더도 있는데 얘는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이 미러리스랑 밝기 맞추는 거랑 뭐 레코딩 버튼 눌러가지고 녹화하는 거, 그리고 SD 카드는 여기 들어가고요. SD 카드 여기 넣어서 이제 메모리 카드에 녹화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얘는 이제 다른 게 얘는 렌즈가 탈착식이 아니라 부착식입니다. 렌즈가 달려 있어요. 여기 바디에 달려 있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줌도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런앤건 형식의 촬영을 할 때 이 캠코더를 사용하면 좋겠죠. 여기 캠코더는 이 뒤쪽에 배터리 꽂는 게 있고요. 여기에 배터리를 이렇게 딱 꽂아주시면은 준비가 된 거고, 얘는 그냥 열어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열어주기만 하면은 카메라가 켜집니다. 알아서 켜지고, 얘도 앞캡이 있어요. 렌즈 앞캡이 있어서 이렇게 렌즈 앞캡을 빼주면 이렇게 이 화면으로 내가 찍고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줌인 줌아웃 버튼이 있습니다. 줌인 줌아웃 버튼이 있고 WT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와이드랑 타이트의 약자인데, 이렇게 이 줌인 줌아웃 버튼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이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손을 이 밴드에 껴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링이 있어요. 이 렌즈에 링이 있는데 얘는 줌링이 될 수도 있고 포커스 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줌이랑 포커스 다이얼을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서 줌으로 사용하고 싶다 할 때는 줌 쪽으로 다이얼을 돌려주시고 이렇게 링을 돌려주시면 줌이 되고, 포커스 쪽으로 하면 포커스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코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미러리스랑 캠코더 좀 알아봤고, 그리고 렌즈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오늘 알아볼 것은 센터에 있는 테리스 비디오 삼각대입니다. 이렇게 열어주시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쪽이 이제 삼각대 헤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다리입니다. 얘가 다리, 여기 헤드.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이 보면 스폰지로 헤드를 감싸고 있는데 헤드가 충격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빌려 가셔가지고 촬영하시고 다시 가방에 넣으실 때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헤드가 좀 파손되거나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폰지를 떼고, 다리 쪽에도 다리를 이제 움직이지 말라고 묶어놓는 스트랩이 있어요. 얘를 풀어주고 이렇게 꺼내주시면 이런 식으로 다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놓으시고, 이 헤드에 여러분들 이 펜바라는 게 있습니다. 펜바, 이렇게 봉처럼 돼 있는 게 이제 펜바인데, 이 펜바를 여러분들 이 다리 벌리기 전에 이렇게 먼저 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톱니가 닳거나 아니면 이제 펜바가 망가질 수가 있어서 이 레버를 돌려주신 다음에 이 펜바를 이렇게 먼저 펴주세요. 먼저 이렇게 펜바를 펴주신 후에 그 다음에 다리를 세 방향으로 이렇게 펴서 놔주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이제 삼각대 세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키를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방향의 다리에 이런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를 풀어주고 이 헤드 쪽을 잡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키가 이렇게 키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카메라랑 이제 카메라 여기 삼각대에 달아야 되잖아요. 카메라에 삼각대를 달려면 여기에 헤드에다가 여기 이런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트가 있는데 이 플레이트를 우리 카메라에 달아야 돼요. 여기 뒤에 레버를 당겨주시면 이 플레이트가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면 얘 이렇게 잡고 네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는데 얘를 이 카메라 밑에 보면 나사 홀이 있습니다. 카메라 밑에 나사 홀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나사가 있죠. 나사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카메라의 나사 홀에 이 플레이트에 나사를 이렇게 껴줍니다. 나사를 돌리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얘를 꽉 고정해야 되는데 그냥 손으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으로 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편하실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으로 하거나 아니면 일자 드라이버가 있으면 일자 드라이버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충 이렇게 하고 얘를 결착을 할 겁니다. 앞에 먼저 이렇게 끼운 다음에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헤드에 이 카메라가 완전히 결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 펜바를 잡고 카메라 무빙을 하면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우리 삼각대의 무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먼저 펜바를 잡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무빙이 있습니다. 그런 무빙을 우리가 패닝이라고 하고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좌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우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촬영 현장에서 소통할 때, 카메라 감독이랑 소통할 때 카메라를 조금만 왼쪽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왼쪽을 조금 봐달라고 할 때 좌펜을 좀 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위아래로 카메라를 이제 아래 왔다가 위에 왔다가 하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틸트라고 하고 우리가 위로 할 때 카메라를 위쪽 볼 때는 틸업 그리고 아래쪽 볼 때는 틸트 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해주시면 조금 더 간결하게 현장에서 소통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패닝이랑 틸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삼각대 무빙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삼각대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혼자 막 이 다리 이렇게 풀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막 올리고 이러면은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묶는 게 좀 불편해요. 그리고 위험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 헤드를 놓쳐버리면 이렇게 카메라가 막 떨어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2인 1조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2인 1조로 한 명이 이렇게 헤드를 이렇게 잡고 헤드 쪽을 이렇게 잡고 한 명이 여기 레버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잡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키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이 다시 레버를 잠가주고 하는 그런 협동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도 혼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하려면 이렇게 2인 1조로 좀 해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삼각대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삼각대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짐벌에 대해서 할 겁니다. 저희 센터에 또 짐벌도 여러분들이 빌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닌사의 저기 DJI사의 로닌 RS3 프로랑 RS4 프로가 들어와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DJI RS3 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상태로 나갑니다. 구성품을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열어서 이쪽 보면은 배터리백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꺼낼 거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백 가장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 짐벌이 안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트, 카메라를 짐벌에 달 수 있는 달려면 꼭 필요한 플레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짐벌, 밸런스 세팅할 때 짐벌을 세워둘 수 있는 그런 삼각대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꺼내시면 되고요. 본체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본체도 꺼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품이 준비가 되면은 짐벌을 우리가 조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배터리 팩을 먼저 짐벌에다가 이 본체에다가 끼워 줄 겁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본체 밑에 보면은 이런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터리 팩에 보면 단자가 있죠. 딱 보면 얘네 둘이 맞물려서 껴줘야 될 것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보시면 여기 잠김 버튼 그리고 풀림 버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 레버가 이 잠김 버튼 쪽으로 쭉 가 있어야 얘가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잘 하시고, 풀 때는 여기 버튼 있죠. 버튼을 이렇게 당겨주면서 풀림 버튼 쪽으로 당겨주면서 버튼을 누르고 빼주시면은 빠집니다. 그리고 넣을 때도 풀림 버튼 쪽으로 가 있어야 잘 껴져요. 그래서 이렇게 딱 껴주면은 얘가 잠김 버튼으로 가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쭉 눌러주자. 이 상태에서 여기 배터리 팩 밑에 이런 식으로 나사 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각대에 짐벌 삼각대에도 나사가 있습니다. 얘네 둘이 맞물려서 껴줄게요. 이런 식으로 껴주고 얘를 이렇게 펼쳐서 세 방향으로 펼쳐서 이런 식으로 짐벌을 일단 놓겠습니다. 이제 짐벌에다가 결착을 시켜야 돼요. 이 짐벌은 이제 이 앞에 이 LCD가 있습니다. 짐벌에도 LCD 모니터가 있는데요. 이 LCD가 이 사용자 앞쪽으로 가게끔 놓고 이렇게 놔줍니다. 그 다음에 짐벌에 이제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이 축들을 좀 풀어 줄게요. 풀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로닌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보이게끔 좀 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플레이트 있죠. 이 플레이트를 이제 카메라에 달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 있고, 아까 우리 삼각대 이제 볼 때 여기 카메라 밑에도 나사 홀이 있는 거 보셨죠? 이 작은 플레이트, 이렇게 길다란 플레이트 말고 이 작은 플레이트를 따로 빼요. 이 뒤에 보면은 또 잠김 풀림 레버가 있습니다. 잠김 풀림 레버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풀림 쪽으로 돌려주고, 이 동그라미 잠금을 이렇게 딱 눌러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딱 빼면은 빠집니다. 이렇게 얘는 잠깐 놔두고 얘를 카메라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플레이트를 달아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가로 방향으로, 카메라의 가로에 가로 방향으로 달아주고요. 꽉 조정을 해줘야 돼요. 꽉 묶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플레이트에 다시 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레버를 또 잠김 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얘가 이렇게 안 움직이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여기 짐벌에다가 달아줄 겁니다. 짐벌에다가 이런 식으로 밀어서 이 상태에서 레버를 또 여기 옆에 있는 레버를 잠김 쪽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짐벌에다가 카메라를 결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짐벌에 이렇게 달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은 여러분들 한 50% 이제 사용을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짐벌을 켜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짐벌을 이 카메라 무게 중심을 이 짐벌 밸런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축이 아까 3개라 했죠. 그래서 하나의 축마다 그 밸런스를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이 틸트 축,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아까 틸트라고 배웠죠. 틸트 축을 먼저 맞춰줄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애매하게 맞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카메라를 위쪽을 향하게 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제가 손을 놔도 천장을 바라보고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기울어지죠. 그러면 여기 있는 레버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풀어준 다음에 이게 앞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얘를 뒤쪽으로 조금 밀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제가 손을 놔도 천장을 그냥 딱 바라보게끔 해가지고 서 있습니다. 이러면 이쪽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앞쪽 바라보게 할게요. 여기서 제가 손을 놔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뒤쪽이 무겁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묶어놨던 이 레버를 풀어서 이 다이얼을 조금씩 앞으로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맞췄습니다. 제가 손을 놔도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다시 레버를 잠가 주시고 이러면은 틸트 축 밸런스는 다 맞춘 겁니다. 그래서 잠깐 틸트 축은 잠가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롤축을 맞춰 줄 겁니다. 롤축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제가 손을 놔도 이 상태에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뒤쪽에 또 레버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 이 레버가 있는데 얘를 풀어준 다음에 아까 오른쪽으로 계속 기우니까 그 반대쪽인 왼쪽으로 우리가 조금 밀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손을 놔도 밸런스가 맞게끔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다시 레버를 잠가 주고요. 잠깐 풀었던 거를 묶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펜축을 우리가 맞춰 줄 건데 얘는 어떻게 맞추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보면은 뒤쪽이 무거운 거예요. 뒤쪽이 무겁기 때문에 여기 레버를 풀어주고 이 카메라를 앞으로 조금 갈게요. 앞으로 가게 해주고 이렇게 다시 해보면은 이번엔 앞이 조금 무겁네요. 그러면 다시 섬세하게 뒤쪽으로 조금 빼줍니다. 뒤쪽으로 조금 빼주고 다시 해봤을 때 얘가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 밸런스가 잘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세 개의 축을 밸런스를 다 맞춰 주셨으면요 이제 짐벌을 한번 켜볼 거예요.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있는데 얘를 꾹 눌러 줄게요. 그러면 소리를 내면서 얘가 이제 축이 다 풀리면서 켜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사용을 하지 마시고요 이 모터, 이 짐벌의 모터의 그런 밸런스도 따로 맞춰 줘야 돼요. 근데 그건 우리가 수동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짐벌한테 시키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 상단에 얘를 눌러주시면 캘리브레이션 시작이라고 뜹니다. 자, 캘리브레이션 시작을 누르면 얘가 알아서 막 떨리면서 짐벌의 모터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짐벌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료라고 뜨면은 이제 짐벌을 사용할 준비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짐벌을 잘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지 않았을 때 촬영 결과물에도 영향이 있지만 일단 짐벌이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밸런스를 잘 맞춰서 짐벌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권장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적으로 짐벌은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가 사용을 해줘야 짐벌도 망가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 촬영 결과물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맞춰서 짐벌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끌 때도 마찬가지로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꺼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짐벌까지 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오디오 쪽을 우리가 좀 알아볼 겁니다. 마이크 먼저 우리가 좀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 송신기, 수신기가 있습니다. 송신기, 수신기가 있고요. 뿔이 하나 달린 게 이제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뿔 2개 달린 게 이제 수신기, 소리를 받는 그런 기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이 캠코더로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캠코더를 사용할 때 이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나는 사용을 하겠다 하면은 일단은 이 뿔 2개 달린 친구를 카메라 쪽에 다는 겁니다. 카메라 뚜껑 열면은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를 달 수 있는 그런 홈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 수신기에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홈에 맞춰가지고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고 다이얼을 돌려서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상태로 끝이 아니에요. 카메라랑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카메라랑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통 미러리스 카메라나 이런 캠코더를 사용할 때는 수신기랑 카메라를 이 선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3.5핀 라인으로 연결을 해주고 여기 꺾여 있는 부분 말고 이렇게 일자로 곧게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 수신기 아웃풋에 꽂아줍니다. 아웃풋에 딱 꽂아준 다음에 이 접지 부분을 돌려가지고 꽉 고정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이 3.5핀을 카메라에 이런 빨간색 카메라에 구멍들이 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면은 이 수신기랑 카메라는 연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무선 마이크, 이 마이크는 이제 여기 또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또 마이크 선을 달아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길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마이크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5핀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꾹 눌러서 접지 부분을 링을 돌려서 딱 고정시켜 주고요. 얘는 여기 뒤에 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뒤에 걸 수 있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바지 뒤나 주머니가 없다면 바지 뒤에 이렇게 걸거나 혹은 바지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선을 안 보이게 마이크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뭐 옷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달든 뭐 이렇게 뒤쪽으로 해가지고 달든 이 선이 안 보이게 마이크를 여기 집게 해가지고 이런 데 달아서 이제 착용을 해주시면 돼요.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수신기에 파워 버튼이 있습니다. 파워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제 얘가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켜집니다. 우리 마이크에도 파워 버튼이 있어요. 파워 버튼을 이렇게 꾹 눌러주면은 얘가 초록불이 들어오면서 켜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면은 여기 화면에 소리가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네네 이렇게 하면은 잘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 숫자가 보이죠? 이 숫자가 이제 주파수입니다. 주파수가 이 송신기랑 수신기랑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소리가 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파수가 맞는지도 잘 확인을 해주시고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잘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주파수가 안 맞는다, 주파수가 좀 틀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수신기에 NFC 싱크라고 있습니다. NFC 싱크라는 버튼이 있는데 얘를 꾹 눌러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송신기랑 수신기랑 맞물려서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얘네가 주파수를 알아서 찾아서 맞춥니다. 그래서 주파수 맞추는 것도 굉장히 쉽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와이어리스 마이크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여러분 와이어리스 마이크 방금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붐마이크 세트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센터에 이제 붐마이크 세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세트로 여기 안에 이제 마이크랑 레코더랑 다 있고 여기 가방 위에 이렇게 분포를 같이 동봉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여하실 때 나가게 됩니다. 분포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서 늘어나는데 그냥 이렇게까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사용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방을 열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이 블림프일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봤죠? 이 벌집 모양의 마이크처럼 생긴 거를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총처럼 이렇게 생겼고 벌집 모양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블림프라고 하고요. 이 모양 자체가 마이크는 아닙니다. 이 모양 자체가 마이크는 아니고 마이크는 이 안쪽에 이 안에 마이크가 들어있고요. 이 블림프는 마이크를 좀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잡음을 좀 없애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붐건입니다. 이게 붐건이라고 해가지고 총처럼 생겨서 붐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타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식의 블림프 세트가 들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윈드실드라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 윈드실드가 이제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블림프 위에다가 이렇게 달면은 야외에서 우리가 바람 소리 크게 날 때, 바람이 많이 불 때 바람 소리를 좀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윈드실드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레코더가 들어 있어요. 줌에서 나온 줌 H6라는 핸디 레코더인데요. 총 채널이 6개네요. 6개인데 여기 2개는 여기 위에 있는 마이크로 들어오는 거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건 1, 2, 3, 4, 4개의 채널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채널마다 이렇게 다이얼로 음량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자, 얘는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키는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꾹 하면은 켜지고 이 상태로 켜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여기 카드가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우리 메모리 카드를 우리가 이제 오디오 녹음하는 것들 저장하려고 이제 하면은 여기 SD 카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거랑 이제 마이크랑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XLR 라인이 이제 필요하고, 이 라인으로 이 레코더와 그리고 아까 우리 봤던 이 블림프
마이크를 이제 연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품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블림프 세트, 그 다음에 XLR 라인, 그 다음에 핸디 레코더, 그 다음에 이렇게 분폴. 얘네를 한번 조립을 해 볼게요. 먼저 분폴이랑 마이크를 먼저 조립을 해줍니다. 식으로 나사 홀이 있는데 나사 홀에 맞게끔 이 마이크를 돌려줍니다. 고정을 잘 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졌죠. 여기서 여러분들 이 XLR 라인을 이 단자가 암수가 있습니다. 마이크에는 여기 단자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있고요. XLR 암 단자를 이렇게 연결을 딱 이렇게 시켜주면 됩니다. 딱 소리 날 때까지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레코더에 이제 다른 방향의 XLR 단자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결착을 탁 해주면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들어오는 소리들이 이 라인을 타서 이 레코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레코더 여기 다이얼 우리가 지금 1번 채널에 지금 이 마이크에서 수음되는 소리를 넣고 있고요. 그럼 이 다이얼을 통해서 음량을 조절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얘는 저음역대를 좀 깎아주는 애예요. 뭔가 노이즈가 있거나 했을 때 얘를 이렇게 딱 하면은 저음역대에 있는 노이즈가 조금 깎입니다. 대신에 저음역대뿐만 아니라 우리 그냥 녹음되는 목소리나 이런 것들도 조금 영향이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거는 그냥 오프로 해두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1번 있죠. 1번 우리가 1번 트랙에 넣었잖아요. 1번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녹음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은 이 마이크를 툭툭 치면은 올라오는 게 보여요. 게이지가.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소리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잘 해주시고 녹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마이크 세트도 한번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명 하나를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에 있는 가장 큰 조명, 가장 광량이 센 그런 조명을 하나 보면서 오늘 마무리 할게요. 자, 보면은 먼저 여기 난라이트에서 나온 포르자 500이라는 조명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 조명을 달아줄 A 스탠드입니다. 먼저 얘를 먼저 보면은 얘는 그냥 이동할 때는 여러분들 여기 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자로 만들어서 다닙니다. 일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니다가 여기다가 뻗쳐야겠다 하면은 이 다이얼 돌려가지고 풀어준 다음에 이 다리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펴줍니다. 펴준 후에 다시 묶어주고 그 다음에 땅바닥에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1, 2단으로 되어 있어요. 1단을 먼저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조명을 높은 위치에 좀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명을 내가 원하는 높이에다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고요. 이 스탠드를 사용할 때는 이제 여기다가 조명을 다는 건데 조명이 너무 무거우면은 얘가 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면은 봉이 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들어갈 때 막 잘 안 들어가고 그래서 망가질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명이나 이런 거 쓰실 때 이 스탠드를 사용하실 때 여기에 만약에 이 앞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으면 이 뒤쪽에 무게추 같은 걸 좀 놔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밸런스가 맞으면서 이 봉이 휘지 않는 거고요. 그거를 좀 유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뚜껑에는 이렇게 라인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본체를 꺼내 줍니다. 자, 본체 오른쪽 보면은 여기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이렇게 돌려서 풀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다시 묶어 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 스탠드 있죠? 여기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는 거예요. 꽂아 준 다음에 여기 있는 레버를 조여 가지고 고정을 해 줍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조명 앞에 마운트에 이런 식으로 보호캡이 써져 있어요. 이 보호캡을 떼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보호캡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면 이렇게 보호캡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제 보호캡은 제거해 주시고요. 이 상태로 지금 우리가 조명을 켜가지고 빛을 쏘게 되면은 빛이 다 분산이 되어 버립니다. 빛이 모아지지 않고 우리가 이제 딱 빛을 쏘고 싶은 부분에 쏘지 못하고 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리플렉터라는 이렇게 생긴 거를 달아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3개의 홈이 있는데 여기도 3개 이렇게 딱 봐도 이 홈에 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홈에 맞춰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딱 돌려주시면 이렇게 리플렉터가 장착이 됩니다.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본체 세팅은 완료가 된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얘는 혼자 전력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스타라는 거를 달아줘야 돼요.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바라스타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바라스타가 같이 동봉이 되어 있고요. 얘를 이제 스탠드에다가 묶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요런 집게같이 생긴 게 들어 있습니다. 클램프라고도 하고 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입을 벌려주고 여기 스탠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잘 설정해서 이런 레버나 이렇게 돌리는 것들에 간섭이 있으면 안 돼요. 간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한 이 정도 위치에다가 한번 달아볼게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다시 입을 닫아주면서 스탠드에다가 클램프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꽉 묶어줘야 됩니다. 얘가 무겁기 때문에 얘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바라스타 뒤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램프에 보면은 딱 구멍에 맞게끔 홈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맞물려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넣어주는데 딸깍 소리가 났다고 해가지고 바로 손 놓지 마세요. 이렇게 잘 결착이 됐는지 흔들어 보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바라스타가 굉장히 무겁고 위험하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거나 하면 발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유의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라스타 달았으면은 이제 이 바라스타랑 이 본체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본체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라인 2개 중에 이렇게 생긴 라인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본체랑 바라스타랑 연결을 해주는 그런 라인입니다. 보면은 본체 뒤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본체 뒤에 구멍이 있고요. 이렇게 구멍에 맞춰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쭉 밀어서 넣어줍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그다음에 잘 됐는지 확인하고 여러분들 이 선을 막 이렇게 잡아당기거나 하면 안 돼요. 끼고 뺄 때 여기를 꼭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뺄 때는 여기 푸시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딱 누른 다음에 빼주셔야 잘 빠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바라스타 위쪽에 보면 아웃풋이라고 있습니다. 아웃풋이라고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직접 보시면은 알 거예요.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얘를 구멍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딱 꽂아 주시면 바라스타랑 본체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선들은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데 이렇게 묶어 주시면 가장 베스트합니다. 자, 이제 이 바라스타한테 전원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위해서 이런 또 라인, 파워 라인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생긴 단자가 이렇게 있고요. 얘를 여기 인풋에다가, 인풋 단자에다가 구멍에 맞게끔 끼워준 다음에 얘는 그냥 끼면 안 되고요. 낀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또 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콘센트에다가 이제 꽂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조명을 사용할 그런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여기서 한번 켜볼게요. 자, 키는 버튼은 여기 바라스타 위쪽에 있습니다. 파워 버튼이 위쪽에 있고요. 켜주면은 여기 바라스타에 LCD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명이 딱 켜진 게 보이죠? 여기서 광량을 조절할 수 있고 딤을 조절할 수 있고요. 색온도랑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색온도를 차갑게 할 수도 있고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끌 때 바라스타의 전원 먼저 무조건 꺼주셔야 돼요. 전원 먼저 꺼주셔야 됩니다. 전원 이렇게 꺼주고 그 다음에 콘센트 뽑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센터의 장비들을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시설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